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원 발의 결의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시창조국 및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 대상 기관과 부서 출석 공무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기관과 부서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197건으로 시정 74건, 건의사항 123건입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5페이지부터 44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실국별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97건으로 일자리 경제국 23건, 혁신 산업국 19건, 미래성장기반국 12건, 도시창조국 21건, 교통건설국 17건, 농업기술센터 11건, 종합건설본부 18건, 차량등록사업소 3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8건, 울산도시공사 11건, 울산 테크노파크 15건, 울산경제진흥원 13건, 울산 신용보증재단 9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1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4쪽 일자리 경제국부터 좀 이렇게 국별로 위원장님 일단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별로 문제 없으면 바로 넘어가면 시간 단축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3번 특별보좌관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직위에 적합한 권한 부여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특별보좌관들이 직위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는 게 역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좌관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 만든 직책이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일반 임기제죠. 그래서 이거 4년 시장 임기와 같이 가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이걸 시정으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특보가 잘못했다는 게 법적 문제가 없는데 시정하라는 거는 앞에도 문제가 없는 걸 다시 어떻게 시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은 좀 더 명확한 업무 분장해 달라라는 건의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김성노 의원님. 예, 특별보좌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직위에 적합한 권한 부여 이거가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더욱더 그 민선자 측이 들어와서 그 시장님의 업무를 더욱더 더 잘 보좌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한 번에 또 이런 부분도 시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좌관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함축되기 때문에 그 퇴야 뭐 이거를 그 건의로 수정할 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만 김성노 의원님은 이게 이제 시정이 맞다는 이야기십니까? 아니 이게 그 건의가 맞다는 특별 보좌관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 글자가 업무 분장이 직에 적합한 권한 부여 이랬는데 이게 뭐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직위에 맞춰 가지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를 더욱더 강하게 잘 추진해서 시정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거를 그 시정이라는 이런 부분을 부여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정을 하자는 이야기시고. 네. 네, 윤정래 의원님.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뭐 시정으로 하나 건의로 하나 뭐 별반 큰 차이는 없는데 처리 결과는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그 특별보좌관이 지금까지 사무실 자리도 별도로 돼 있어요. 저게 국장급으로 해가지고 국장급 밑으로 별방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별방이 돼 있고 업무 추진비도 엄청난 금액을 썼습니다. 5급이 업무 추진비가 원래 책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을 썼고 또 이게 그 저희들이 이제 그 하는 문제는 이거를 좀 업무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문서 생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한한 거 생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서 생산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 자기가 기한하고 직접 생산하고 착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런 문제가 이 행정 조직에 맞다고 보는지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시정으로 하는 게 저는 맞고 이거를 뭐 건의로 하나 시정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걸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견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가서 조율을 해서 결론을 짓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이제 그렇게 해서 조율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다시 와서 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을 서로 이제 뭐 찬반 토론 간단히 하고 바로 표결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일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조율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면 거기서 저희가 이제 찬반을 물어서 하면 그렇게 하시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합시다. 그 뭐 대놓고 난 뒤에 또 조율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바로 끝을 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맞는 거죠. 그거 해서 그것도 뭐 정의하고 뭐 불편하게 또 가가지고 또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럴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혜 씨 협의한 내용과 같이 총 197건 중 시정
74건, 건의 123건에서 시정 65건, 건의 132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 설명을 위해 이상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된 울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울산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수소산업, 원전 해체 산업, 에너지 트레이딩 산업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기업, 우수한 연구기관 및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성장과 주력 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울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욱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촉구 결의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가 이제 교육위원회 소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이 언제쯤 지금 나게 돼 있죠?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우리가 탈락한 적이 없고 최초인가요? 지금 신청을 금년도에 했죠? 신청을 금년도에 했고 아마 지금 실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이 촉구 결의안이 정부에 건의가 되면 정부가 좀 울산에 대한
이 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건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제안 설명을 위해 송건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건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위원회 송근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갖춘 울산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도시로 실현하고 울산 지역의 경기 침체 극복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의 국내 수소산업의 메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을 적극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소도시는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울산이 그 최적지임을 120만 울산 시민의 뜻을 모아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을 결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이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건으로 울산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산업을 주축으로 지역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현재 울산이 직면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수소산업 육성 기반 인프라가 풍부한 울산이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도시 내 수소 생태계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수소 시범도시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건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평수 의원님. 네,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인데요. 하여튼 뭐 적절한 시기에 결의안 준비하신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소 시범도시 지정이 정부에서 이제 언제쯤 이게 발표가 나죠? 네, 지금 안대로는 이제 20일 날 발표가 납니다. 12월 20일 날 발표 나서 네, 사실 상당히 좀 급하게 이제 우리 울산이 수소 시범도시 이제 세 군데 지정을 하는데요. 지정되기 위해서 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좀 이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결의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로 위원님. 그 20일 날 발표가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16일이죠, 그지? 오늘 16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가서 올려줘야 될까요, 그지? 언제 올라가죠? 이게 저희 본회의를 어쨌든 마쳐야 그때 이제 그 공문을 저기 예, 그러면은- 국토부랑 국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20일 날 올라가면은 하게 되면은 18일 돼서 올라가면 19, 20일 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으면 이거는 이게 결의안이 갖고 있는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좀 더 일찍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울산 시의회가 네. 이 지금 수도 시범도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 놓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울산시에서 언론 쪽이나 이런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결의안을 그 취지는 좋으나 이제 올라가는 게 20일이니까 20일에서 발표를 한다 치면은 그 전에 한 달 전부터라도 이게 해서 올라갔어야 안 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그냥 하나의 우리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일단적으로 뭐 빨리 올라가서 그 담당자들이 울산시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걸 하나 이정표가 되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올려 보낼칠 때 좀 더 이런 시원도시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첨가해서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참조할 수 있도록 그 부가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수소 시범도시는 물론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의회 여야를 할 것 없이 22명 전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 시민이 수소 시범도시를 열망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적으로 우리 울산시의 시민과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가 다 단결해서 반드시 20일 날 시범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구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 설명을 위해 백운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4조, 제3호 및
7조 제1항에서는 이동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점검 정의를 신설하고 이동 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 계획 등을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 및 7조의 3에서는 시장은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준 적합성 심사 및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편의 시설에 관한 설계 검토, 현장 점검,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동 편의 시설 기술 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4에서는 교통사업자 등은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4조 2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이용 대상 등을 장애 등급으로 규정한 것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일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의사 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함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로 일반 택시 요금 지역 할증 운임 20% 폐지에 따른 지역 간 요금차 등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유지 관리의 효율을 위한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과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지역 간 요금차 등 단서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방향에 부합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 참여 촉진과 실효성 높은 교통약자 복지 증진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희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전 점검 및 사후 점검에 대한 정의 신설, 교통위원회 심의 조정 대상에 이동 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계획 수립 시 이동 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도 포함,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유지 관리 및 이동 편의 시설 기술 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 및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에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자를 포함하여 확대, 지역 간 요금 차등 제한, 단서 조항 삭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에 설치하는 이동 편의 시설에 사전 사후 점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 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장애인 복지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지역 할증 운임 20% 폐지에 따른 지역 간 요금 차등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지 및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울산시의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향후 상위 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반영 등 적시성 이행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조례안 제7조의 3, 제3항에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에 대하여 구청장 군수가 기술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고 부연 설명이 없어도 조례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호 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제7조 4의 사망에 보면은 교통약자의 특징 및 교통약자의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페이지 보면은 교통약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할 것이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저희들 지금 교통약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장애자를 비롯해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여러 가지 보호 차원의 법적인 보호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에 대한 그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도로 간에 대한지 이동 문제에 대해서 본조례에서 다루는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동 문제가 본조례안이 수정돼 가지고 발의되면은 장애인들 포함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지금 그 서비스는 그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들 지금 이제 운영 하고 있고, 다른 장애인 특별 운송 수단은 버스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수단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지 관리. 지금 현재 그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이용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그 기술 지원단이 구성이 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 사전에 설계 때 이제 그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후 지금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사후 관리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리 위원님.
네, 윤영로입니다. 요 오타인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 2조에 보시면 여기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1호부터 8호까지 같으면 아닙니까? 2호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건 오타죠. 예, 2조 예, 봅니다. 2조 예, 1호부터 그렇습니다. 8호까지 같고 예. 그거 수정하시라고 오타. 다른 건 할 말 없습니다. 예. 네,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병석입니다. 우리 백윤찬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이시니만큼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그 기술 자문단을 이제 설치 운영하게 될 텐데, 이건 이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 자문단 어떤 형태로 지금 설치 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추계가 있잖아요. 그 매년 한 6억 정도의 이제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금 설계를 하셨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정되는 조례 안에 보면은 기술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현재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장애인 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에다가 지금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위탁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저희들도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센터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아까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추계상에는 매년 연도별로 거의 한 6억, 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추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최단으로 좀 잡아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는 시도가 부산, 대전, 인천 세 개 시도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전의 지금 운영 실태를 저희들 전화 좀 물어봤는데, 일일 한 30명 정도가 이제 이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추계는 저희들이 최단을 잡아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면은 30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면은 예산의 추계는 매년 한 2억 정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이거는 주로 이제 운임 지원분하고 인건비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관련 승용 콜택시 이걸 이제 불렀을 때 부담분입니까? 아니, 요거는 지금 현재 이용분 요거는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은, 이런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전에 지금 현재 이 센터에다가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설치 이후에 지금 유지관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이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들, 유지관리 비용이고, 유지관리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거는 지금 센터의 직원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이미 지금 장애인 복지과에 설치돼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를 좀 해야 인원 추가를 해야 된다.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잠깐 보충 좀 설명드리면, 기술지원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과에서 편의증진 기술센터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에 저희 기술 지원단도 기술 인력을 증원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 전문가라든가 우리 담당자 이렇게 위촉 운영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부르미 택시를 불렀을 때 지금 여기는 일일 한 전체 1000명에 한 10% 정도 잡아서 100명 정도 왕복 이해하면 200개 곱하기 일일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6억 3천, 7억 4천 해서 잡아놨는데,
다른 시도에 이제 그 부르미 택시 이용한 콜 기준을 이렇게 사례를 보면 저희가 잡은 거에 비용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10%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1년에 약 한 2억 내외 그 정도 될 것 같고 5개는 하면 한 10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르미 콜은 지금 이미 이것 아니라 여기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 일시적 장애를 추가로 했기 그게 때문에 추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장애가 추가되면 그게 한 그만큼 10억 좀 정도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죠?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부르미 택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교통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핵심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센터는 별도로 지금 바깥에 지금 그 센터가 있네요. 시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자연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백운찬 의원님 하나만 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서 7조의 3에 보면 기술지원단이 이제 기술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상위 법령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상위 법령에는 구군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2쪽에 보시면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구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과 관련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요 조항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그 검토 의견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제 위에서 제기한 기술지원단의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조항을 굳이 법에도 없는 구군이 요청할 경우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걸 삭제해도 무방한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예, 삭제해도 무방은 뭐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구군의 그 기술 지원단이 구군에는 이걸 분명히 둘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통 전문가도 이 기술 지원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군에서 이걸 기술 지원단을 두지 못했을 때 좀 이 법령 근거에 따라서 좀 더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굳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 항에 보면 각 코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설계, 도서, 검토, 현장 점검, 시설 유지 관리 확인, 성강장 교통약자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내용 7번까지 내용들이 각 구군에 다 사실은 나가 있잖아요. 교통시설이든 뭐 성강장이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사망이 삭제돼도 뭐 이 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위축되거나 뭐 구군에 소홀히 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사전 점검을 신설했다 아닙니까? 국장님, 사전 점검을 신설했으면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해서 건축 설계 기준에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어디 공공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공 건물? 지금 일단 건물 내부 또 부속 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은 자연복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들이 하려는 거는 그 시설에서 아니 수단간 이동. 사전 점검에 대한 설계상에서 사전 점검에 대한 설계 도면 및 준공정 현장 점검이나 있거든요. 그럼 준공검사 하기 전에 했습니까? 했을 때 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않으면은 이거 준공검사를 못 내주거든요. 안 내주거든요. 그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자문할 수 있도록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건축법상에 이게 만약에 또 조례를 해가 점검되면은
사실은 그 설계와 및 건축 설계 비용, 건축 비용 모든 게 상승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 내부 내지는 시설의 부대 구역 내에 그 편의 시설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보십시오. 사전 점검이란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공사 허가나 신고 시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설계 도면이거든요. 설계 도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설계 건축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조에 의한 이동편의 시설은 휠체어 탑승 설비,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그다음에 임산부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 시설, 뭐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설치 기존에 설계도서를 뭐 준공 전에 하든 그 이후에 만약에 아니 뭐 준공 전에 준공 후에 하든 간에 이것이 지금 사전 점검이라는 이런 제도가 다시 또 생기게 되잖아요, 조례에. 그죠? 네, 조례가 그럼 우리가 건축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건축물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 정진법에 따라서 돼 있죠.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은 여객 시설이나 또는 그 버스 승강장이나 그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 그러되면은 그건 돼 있습니다. 네. 아니, 해당 시설이 다중이용시설 몇 평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어느 부분에 해서 근데 돼 있는데 불구하고 또 사전 점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요, 지금 이 여객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동 편의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했습니까? 그럼 또 사전 점검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니까 일단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 둘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부르미의 그 이용 비율이 지금 100% 넘어가죠. 지금 부르미 자체의 차량 운행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많다는 겁니까? 예, 많이 네. 높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일시적인 그 의사 진단서가 첨부돼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했을 때 부르미까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가지고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지. 그거 꼭 필요한데 안 되니까. 그럼 구체 이걸 왜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조항이 삭제돼야 안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빨리빨리 보면 치고 나갑시다. 예, 빨리빨리 치고 나갑시다. 요점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고 어떻게 나갑시다. 보면 이게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일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1급 옛날로 치면 1급, 2급 심한 장애에만 해당되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연 2억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에 공을 차다가 다리가 인대에 나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된다.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휠체어를 가져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보호자의 형태 해가지고 택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자체가 부르밀 자체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증 환자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수요가 몰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장애를 안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꼭 필요할 때 못하는 역차별이 반드시 발생할 거다.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정차도 좀 하고 예산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것이 연 2억을 넘어서지 않기 2억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역차별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는 발생합니다. 예, 이 부르미가 처음에 지금 우리가 도입이 됐을 때 저 차가 실질적으로 이용 횟수보다 훨씬 우리가 차가 많이 이용 횟율이 적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회전율이 되게 높아져 버거든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 마차가 정차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계속 갈 거냐 이거지. 복지 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지금 시국인데, 근데 구티에 있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영구적인 장애를 해가지고 생활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계시면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 하락에 대한 순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그 일시적인 장애분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불어미의 도입 취지 자체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편한 거다 이거는. 아니요, 맞지 지금, 않다 이래 들어가는 거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그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장애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장애- 그게 아니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아니, 장애-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이거다. 그러면은 인대가 양쪽으로 다 떨어져가 헬체를 한다. 그럼 의사 진단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도 이 정의에 따라서 별표 1의 정의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은 보행에 문제가 있고 관절 두 군데 문제가 그러니까 깁스를 관절을 2군데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에 앉아서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아니 인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딥니까? 우리 가까운 여도 고모 의원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관절 다 깁스가 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택시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휠체어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앰뷸런스가 아니면은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게 똑같아요. 그 똑같이 양쪽 깁스를 다 하고 있으면 앉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반인도 그러면 그 부분에 발생했던 의사가 그 진단서를 의사 소견 진단을 내주죠. 요 장애 정의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내줘야죠. 여기 보면은 제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장애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놨고 우리가 후천적 우리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했을 때 장애 진단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은 퇴원할 적에 이제 장애 진단을 의사가 최종적인 소견에서 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병원에 6개월 정도 누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양쪽 다 깁스해가지고 택시를 못 타서 택시에다가 앞에 좌석을 해가지고 뒤로 뒷좌석에 엉덩이하고 앞에 좌석을 다리에 놓고 택시 타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진단서가 아니고 의사 소견서 잖지 않습니까? 의사 소견이 의사가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사 다 거기 다 끊어지죠, 그게. 그러면 이건 분명히 본어는 장난건데 이건 100%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럼 의사 진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그 문구를 넣어서 진행을 시켜야 돼요. 아니요, 거기에 보면 자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호가 어떻게 되냐면 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그러니까 제1호에 장애 심한 정도가 어느 기준입니까? 요 장애복지법상 복지법상 1급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중증장애 같으면은 그 상급부터 간다 아닙니까? 아니요, 중증장애면 1, 2급을 옛날에 1, 2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1, 2급이고요. 옛날에 1, 2급이고 지금 같으면은 그러면 상급돼서 중복장애 간다면 중복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규정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 거기 1호에 보시면 1호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해놨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1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그런 심한 장애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 장애하고 똑같은 장애인하고 똑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것도 의사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인원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도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과 똑같은 장애 상태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 진단을 확실히 받기 전까지 안 하면 이거를 지금 구체가 지금 그 부분이 여기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에 이걸 만들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그 시민 중에서 사실은 일시적인 뭐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장애 보행상의 장애가 있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 약간의 이동을 위해서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지금 이 일시적인 장애를 넣는 조례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기존에 있는 연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역차별이 발생할 의미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서 저는 다시 이제 시행하는 데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슈 부위원장님. 그 제3조 3에 보면은 3항에 보면은 버스 승강장이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서는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이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지금 교통약자대가 버스 승강장에는 그 지상 버스가 그 운행되면은 정차하기 수월하고 예. 또 그 장애자들이 휠체어 등을 편하게 탈 수 있어야 네. 탑승하기에 예. 편리할 수 있도록 예. 턱을 낮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시설을 그거를 좀 이래 약자편에서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많이 편하게 하도록 좀 실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베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상 버스가 턱에 붙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현장에 안 나가보면 모릅니다. 승강장이 바로 거기 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는 아시다시피 옆에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가 있거든요. 미러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바짝 대려하다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데 대한 고민 없이 승강장을 다 이게 경계석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부터 조사해서 버스베이의 승강장을 뒤로 후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가 베이에 붙이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장애인 못 올라가요, 버스에. 이 틈이 벌어져가지고. 지적하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나중에 수정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석 위원님. 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제7조의 3, 사망,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7조의 3의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 위원으로부터 제7조의 제3항의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을 구군으로 수정하자는 안건 제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박병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네. 김성로 의원님. 저 11조에 보면 14조 14조 그 제3항 보면은 재료 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이 저 의사의 진단서로 필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지금 연구 장애인을 가진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부르미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최근에도 그 장애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제가 회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일어나가 이 제3항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차별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삭제돼야 됩니다. 네. 의원을 이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이거 혹시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까? 예, 다 동의를 했고 이 자료를 장애인 단체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자립지원센터 이런 데 다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제3항에 대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수정안들이 들어와서 잠시 저희가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 항목을 삭제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습니까?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게 일시적으로 장애일지라도 장애 정도가 심하고 또 그렇게 비용축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걸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애는 언제 진단이 나오냐 하면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다 하고 난 뒤에 약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장애가 나옵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퇴원하는 즈음에 이제 장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애가 될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애로 갈 사람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 장애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일시적으로 다쳐가지고 이런 수요는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들어가야 할 이유는
장애 진단서를 받기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 위원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박병선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조례 제목을 보시면 이게 뭐 중증 장애인 또는 영구 장애인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이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춰 본다면 아까 우려하시는 뭐 이렇게 그런 환자들이 많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별표율의 시행 규칙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뭐 교통사고라든지 대형 뭐 산재 사고가 아니면 사실 해당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복지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빼고 간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 반대 2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야. 본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제7조의 3, 제3항의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 항목을 삭제하고 두 문항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어길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 흑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해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해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입주자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 등에 대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생활 수칙 마련 지원, 자문 상담 정보 제공, 간접 흡연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사항을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어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와 같이 부산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청 또는 세대 간 간접흡연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버금가는 입주민에게 고충을 야기하고 또한 민원 발생 요인으로 점점 증가되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본 안건이 공동주택 세대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며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입주민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수 의원님. 일단은 지금 그 시장이 각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관리 주체는 위원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원회는 저희들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선택의 과정입니다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면 그게 이제 네. 각 공동주택의 뭐 입주대표 회의가 될 텐데 네. 이게 그 입주대표 회의가 위원회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걸 아파트 내에서 이제 흡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뭐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법적인 이런 그 사실은 뭐라 하지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재할 방법도 없고.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공동주택이라거는 다수인이 모여서는 세력이 집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치회에서 그러한 안건을 상정을 하면은 더불어 살락하면은 그 정도는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노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법인 피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동주택에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공동주택 내의 흡연입니다. 특히 발코니에서 담배를 이제 흡연을 하는 건데,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층간의 분쟁이 아주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층간의 그 소음 공해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동주택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라는 조례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한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입주민한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한 자제 당부에서 조금에도 무언의 그 근거사항으로 갈 수 있는 그 조항을 하나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그 담배 분쟁으로 인한 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아파트에서 그 실질적으로 일어난 형태도 보면은 간접 피해를 인해 가지고 아주 그 무서운 그 현상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의 자체 내에서 회의할 적에 인원상이 있다는 것을 전 아파트에서 서면으로 근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선언적 의미에 이제 국한한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선언적 효과가 조금 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 상위법에 다 이 문제는 이미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있고 저희 아파트를 저도 뭐 입주자 대표회장을 해봤습니다만은 간접흡연에 대한 이제 민원이 이제 세대 주민으로부터 관리소로 들어오면 관리소가 이제 그 단지 내 방송, 그 다음에 해당 동에 이제 흡연 자제 협조문. 이런 정도 붙이는 게 사실 우리가 아파트 할 수 있는 다거든요. 그렇다고 그 집 직접 찾아가서 뭐 얘기하면 결국 또 싸움 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간접흡연을 없앨 수 있는 뭐 좀 좋은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정부에서 어떤 더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참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재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실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요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들 관리 규약을 고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치 관리 규약 내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하면은
입주민들한테 권장하기도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효과를 안 가져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효과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예, 조례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슈 부위원장님. 김성노 의원님 전 좋은 조례 만들었습니다. 참 조례 참 좋네요. 보니까 그 공동주택 그 간접 흡연으로 피해 방지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하여튼 누구나 뭐 네,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입대위에는 저희들 그 자치회 위주로 해가 교육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잡혀 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필요하다 하면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조례 제정했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 그러면 입주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제를 좀 해주려고 하는 홍보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 건강이나 뭐 자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래 의원님. 네,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가 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강력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은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 흡연하는 사람들이 흡연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간접 피해 문제에 뭐 설치위원회를 운영 권고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이를 넣어놓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되고 나중에 그렇지. 위원회 만들자고 해도 네 마음대로 무슨 근거에서 네가 위원회 만들자 하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방지해주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런 거. 이 조례도 있다. 이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는 근거를 단초를 또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저는 뭐 간접 흡연에 대해서 또 공동주택에 우리가 이 끌어들였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좋다고 봅니다. 이래서 진일보 하나씩 진일보 해 나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윤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깐만요. 지금 이어서 해도 상관없죠? 도창조국이죠. 화가 달라? 부서 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그 언제 주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마이크 끄세요. 저기. 하십시오. 제가 판단합니다. 하세요. 예,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1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소에서 간판의 총 수량 산정 시에 이들 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한 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벽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유리벽을 이용한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 광고물 표시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보도의 노면에 표시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표시 방법을 신설했으며 현행 납부한 수수료의 미반환 규정을 과오납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에는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근거 법규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시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 표준 조례안을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도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간판의 총 수량에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은 제외하고 벽면 이용 간판 수량에 유리백을 이용한 벽면 간판은 수량 산정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표시 방법,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비임의 표시 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그림자 조명 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과 수수료를 가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이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 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호 의원님. 예, 윤종로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은 회의석상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차례에 걸쳐가 제 차례, 내 차례 의사진행 방을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이 추천하는지 방법이 똑바른 겁니까 그게?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끄세요. 마이크 끄시고. 내용을 듣지도 않고 다음에 그
제가 분명히 자, 내용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면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용과 상관이 없다. 정치적인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다른 데 말씀을 하시는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들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회의에 지금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언제 들어보고 했습니까? 아니, 끝나고 듣는다고 제가 말씀,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주실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예. 이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면은 그 디지털 홀로 프로그램과 전자빔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어떤 방법으로 표시합니까?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디지털 홀로그램 네. 그리고 전자빔 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광고 방식은 어떤 고정물이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그거를 설치한 거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야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런 이제 디지털 홀로그램이나 전자빔은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이제 행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혹시 방법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요. 뭐 질의. 이걸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자료를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요. 네. 제가 이거 말로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그냥 많이 이해하기 길어질 것 쉽게는 같습니다. 우리 전자빔 싸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디지털 홀로그램은 그 전자빔 싸가 하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그 고보문구라 해가지고 길거리 가다 보면 또 저 뭐 안전주의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보이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고보문하고 디지털은 그 뭐 저런 거나 그 뭡니까 오기 광고는 내가 많이 봤는데. 예. 그 쉽게 말하면 전자로 비춰가지고 하는 광고물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기차하고요, 수소 전기차, 친환경 충전 시설의 간판을 제외하시면 되놨는데, 이거를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그게 요거 말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거 뭡니까? 그 가스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수소 말고 현재 있는 주유소하고 이런 데도 다 돼 있거든요. 그건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새로 이제 시행되다 보면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거 같이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유소에 있는 그런 간판 그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름 주유소에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 예. 전부 다 간판 총량이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진입 단계에 있어서 예. 친환경 진입 단계에 있어서 그런데 진입 단계에 접어 들어가면은 예. 이게 또 간판 자체가 홍수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차피 충전소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입간판, 지주간판, 그 다음에 우리가 벽면 간판 이런 거 부분에서 시트지는 거 전부 다 보면 다 제외해놨거든. 예. 그럼 이것을 어느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하는데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가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유소처럼 해가지고 주유소 보면 간판이 지금 내가 옆으로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달아나는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죠. 지주, 입, 돌출, 그다음 벽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서 요 규정하고 쉽게 말하면 같은 걸 맞추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이래 놓으니까 제외하는데 전체적인 그 우리가 간판 정책을 위반할 적에 그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한한다 해놓은.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주유소도 그거는 요 매달아 하는 거 요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돌출 지주 간판제. 아니 매다는 게 아니고 플랜카드에 대해서 그런 건데 플랜카드. 예, 그러니까 플랜카드 내라. 지주 간판 제외되나요? 지주 간판은 들어가잖아요. 예, 돌출도 별도. 입간판. 지금 딱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건 다 그러니까 자꾸 매달고 이렇게 하면 자 간판이 땅에 묻는 거 자 지주. 예. 그 다음에 건물벽에 있는 자 돌출. 근데 그 다음에 벽면은 입간판. 그 다음에 창문에 뭐 시트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그 제외를 한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산정해서 진이 그때 가요 문제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좋겠냐 이 말이죠. 잠깐만요. 이 내용이 지금 간판, 돌출 간판이나 한 건물에 5개 광고물하고 규정에 있어 총수량이 현재인데. 예,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그 입법이 만들어져 있지 맞습니다. 않기 예. 때문에 예외 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건데 만들어지는 이거를- 유형 자체가 현재 그 주유소에 있는 총수량에 합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전부 다 제외한다 이 말이지. 제외한다 하는 두 많은 개까지만 배려를 돼요. 준다 이 두 말 개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두 두 개까지만? 현재도 주유소 두 그럼 개까지만 어디- 제외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까지 같으면은 어차피 지주는 지주 입간판이네. 어차피 지주는 별도입니다. 지주 이제 말씀하시는 지주는 별도로 들어가고요. 예. 그럼 입간판하고 돌출만 벽면만. 예. 그럼 돌출도 제외네. 예, 돌출도 됩니다. 그러고요. 그 주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예.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이래 되면은 예.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거 징수를 했는데 혹시 허가나 신고하면서 이거 이제 수입인지 납부하는 그 수수료인데 혹시 부과를 잘못했거나 요래해가지고 했을 때 전에는 그게 그런 아니 그 규정 글자가 자체가- 틀린다요. 수수료를 가오 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이거지 이제 처음에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처음에 많이 할때 아니고 정책적 그렇지. 배려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가오납해도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서로 수수료는 바로 받아야 안 되나? 할 때는 수입 인지를 바로 받죠. 이제 네. 허가 신고할 때는 받는데 그게 그 점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죠? 자기가 그거는 도로법에 해가지고 그런 건 다 제외된다 이 말이죠. 좀 세부 조항이 탁탁 이렇게 지으면 좋은데 이건 너무 두루뭉실한데 일단 이상입니다. 네, 김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상 발언을 받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십시오. 신상 발언 하십시오. 신상에 관련된 발언만 하십시오. 그게 만약에 내용이 부적절하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할 때 하면서 우리 의원들로서 제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왔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나도 같이 마치 의원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시장 비서로 앉아 있는지 시장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의원님, 내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의원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그게 신상 발언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신상 발언은 아닙니다. 그거는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들어보십시오.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정도도 판단 못합니까 지금? 들어보십시오. 이야기. 들어볼 내용이 발언을 없습니다. 분단식입니까? 발언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여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와 회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기반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 및 위원회 해촉, 위촉위원회 성비, 위원장의 직무, 회의 출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의 협의 자문 사항,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부위원장 지명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사무의 심의 및 부패 영향 평가는 심사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의견에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재정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위촉위원 성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와 실무 협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견 청취, 간사 수당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와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호 위원장님. 네, 국장님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회 성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 60%를 넘어가면 안 돼요. 10명을 구성하면 예, 7명이 남성이 되든지 여성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래 위원님. 네, 박병수 위원님. 이게 인원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몇 명으로 할지 또는 그 협의체 위원들의 라이센스는 어떤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 위원회 인원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0명에서 20명 사이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법적으로 20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위원들은 보면은 그 해당 지자체 뭐 공무원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대표, 그다음에 학교 교육단체 대표, 그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이런 뭐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갖고 있는 분의 추천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조례를 만들면 보통 상위법에 따라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격은 어떠한 사람들로 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조례에 넣는데 그거는 지금 해당 관련 법에 특별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상위법이 있으니 그걸 빼도 된단 말씀입니까? 그럼 이 근거만 두고 있으면 되네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래 위원님.
이게 그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새로 네, 신규로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뭐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예. 혁신도시 안에 거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거를 그 협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제한적인데 혁신도시 안에 거기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울산광역시 지역경쟁 채용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니까 예. 울산시 전체에 어떤 그걸 좀 오해 제목에서 오해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구역이 제한적인 건데 이용 채용 협의회 구성 운영이 제한적인 건데 이 전체를 하니까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산시 전체의 인재 채용을 모토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한해서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 그렇죠.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단 그 규정 채용 그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예, 이 고개를 이제 맞추고 그 플러스 어떤 그 수요 맞춤은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다음 채용 박람회라든지 채용 정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그 채용 그 조례에서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한 가지만 담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인재 채용 협의회 구성 운영이라 하면 예. 다른데 여기도 뭐 이전 공공기관도 있고 예. 다른 데도 있고 또 인재 채용 협의회를 거쳐서 뭐 채용을 권장하는 사항이 있으면 있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요거는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맞습니다. 순수하게 예. 그거기 때문에 제목을 너무 이렇게 폭넓게 해놓으니까 제목이 이제 조금 저희들 울산도 있고 예, 뭐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는 관리하려고 하면은 울산 관련해서 지역 인재 채용 박람회 저 조례 그다음에 대구 광주 이렇게 지금 구분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울산 지역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다면 울산광역시 저 이전 공공기관 내에 있는 내 지역 인재 채용 뭐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좀 좁혀서 그래서 이게 전체가 들어있으면 제목을 다 넣으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도 담아주면 좋고 공공기관도 담아주면 좋고 다른 데 또 산업단체도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개 담아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전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맞는데 이 극히 부분적인 건데 이거를 제목에 저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럼 다음에 하려 그러면 다음에 인재 채용에 다른 데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뭐 어떤 그걸 적용을 하려 그러면 이 조례를 이 근거법부터 다 바꿔줘야 돼.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울산시 인재 채용 협의회가 있는데 누구는 뭐냐 이거는 뭐냐 또 이래 될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담기 위해서도 제목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이 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할 때에 이제 제목을 너무 길어서 좀 타시도 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반반 정도입니다. 우리 시와 같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조례라고 하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또 혁신도시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절반 붙여가는 정도는 게 저도 붙여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되는데 붙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인 도시 가지고 제안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다음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네. 네, 윤정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은 어떤 분이 된다는 게 지금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뭐가요? 그냥 원하러 가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비공개로 잠깐 윤정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